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의 중심을 온몸으로 뚫고 지나오신 포레스트 세웅 함세웅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원일 안중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세웅 신부님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서 사실 3인 조직이었죠. 한 20년 됐죠. 그렇죠. 간사 아니고 총무를 하라고 간사 하는데. 일본 표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총무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일본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재규에 관한 얘기해 주신 이후로 저희 청취자들이 정말 다시 모셔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마다 계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셔서 그때 신부님이 계셨다는 얘기하면 굉장히 청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꽁무마미님 저번 방송 듣고 문영심 작가의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바로 사서 정독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이 정의 사죄 안 하고 조금 그냥 편한 사죄 했으면 저도 신부님 따라서 편하게 좀 살았을 텐데 신부님이 가끔 원망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진우 기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부님, 내일 모레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일입니다. 110년째 되는 날이고요. 3월 24일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유서 6통을 쓴 날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오늘 안중근 의사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의 기도로 저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종교를 가진 분은 자기 종교한테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늘님, 땅님, 딸님, 바다님, 아들님, 어느 사물에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괜찮죠? 네.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마음을 모아 저희들 염원 하늘에 전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오늘과 내일 안중근 의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110년 전에 순국하신 그분의 고귀한 삶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섭게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숨져간 많은 분들, 또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가족들 기억하고 또 이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 공직자, 봉사자들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전염병 성소적으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늘이 주는 징벌의 의미로 늘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잠시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과 역사와 선조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하고 보다 아름다운 바른 삶을 살도록 다짐합니다. 이 재앙 저희들의 노력으로 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모든 성인들께 간구하고 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들께도 은총을 간청합니다. 저희 모두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이 전염병 함께 퇴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부님. 안중근 의사 특집편 시작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7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1879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187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운 조마리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죠.
황해도 해주는 어떤 곳입니까? 신부님이 가보셨잖아요. 거기. 네, 뭐 현재는 이제 북한 땅인데 네. 옛날에 배웠던 역사 현실과 조금 다르게 네. 펼쳐 있는데 그래도 남북 전쟁의 아픔 함께 되새기면서 또 선교사들 또 우리 선조들 함께 사셨던 황해도의 그 삶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통일을 염원했어요. 네. 그 황해 바다를 또 앞에 두고 황해도의 중심지였던 그 해주 땅 예.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그러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셨습니다. 1894년에 16세의 나이에 김아려님과 결혼합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리고는 글 읽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글 읽기보다는 또 좀 이게 사냥도 그리고 또 뭐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음주가무. 네, 음주가무 좋아하셨어요. 네, 네, 젊었을 때. 근데 21살 1899년에 조금 그 미텔 주교한테 가서 대학 설립을 건의할 정도로 좀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천주교 신자였고요.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젊었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죠. 아니 안 만나요. 그때는 안 만났어요. 동학 관련해서 만났다 이렇게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백범일치의 주장인데 네. 좀 이제 역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 네. 좀 당황하실 텐데. 그렇죠. 우리 그 독립운동사 네. 운동이 사실은 아니고 독립항쟁이에요. 전쟁이거나. 네. 근데 이게 운동으로 좀 폄하가 돼 있는데 네. 뭐 축구 시합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독립항쟁, 네. 무장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 네. 독립전쟁. 이거를 임시정부의 김구주석 위주로 역사 해설을 해요. 예. 백범일지 써놓은 게 거의 그냥 뭐 정본처럼. 네. 그러니까 정설은 그게 아닌데 네. 백범일주 중심으로 역사를 독립항쟁사를 서술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의 주장이 예. 자기는 안태훈 진사가 자기를 보호하셨다.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았다. 네. 그건 김구 선생이 주장했어요. 주장이죠. 그런데 예. 안중근 의사가 쓴 안흥칠 역사에 예. 그 동학하고 싸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동학을 동학 그 혁명하는 사람들 반대편에서 그렇죠, 싸웠잖아요. 그렇죠. 안태훈 지사. 그때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는 그 안진사님이나 우리 안중근 의사는 일단 조낙양이 네. 조선시대의 선비 이른 거니까 왕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학에 대한 이제 나쁜 감정을 가졌죠. 네. 그런데 거기에 김구 선생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김구 선생 얘기를 안 해요. 예. 한마디도 안중근 의사 입으로는 안 나와요.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젊었을 때 그 동학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독립운동하다 약간 삐져서 얘기를 안 한 건 아닐까요? 아니죠. 안중근 의사가 나가 있을 때는 그 김구 선생은 국내에 계셨거든. 예. 그리고 3.1 혁명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 중국으로 오시니까 예. 안중근 의사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겹친 없어요. 전혀 없었죠.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1907년에 연해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달라요. 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안태훈 진사와의 관계는 김구 선생의 주장이다. 네. 이건 검증해야 된다. 네. 약간 네. 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안태훈 진사가 남긴 편지가 6통인가 있어요. 예. 그거를 그 국민대 장석흥 선생이 논문을 쓰셨는데 네. 그 안에 보면 내가 김창수라는 사람 때문에 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예. 정부로부터 예. 추적을 받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창수라는 성함이 김구 선생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개명하기 전 성함이거든요. 예. 거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검증해야 되는 문제지. 예. 그거를 지금까지 정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오늘부터 좀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저 백범일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과장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그럴 수 있죠. 네, 있어요. 네, 지나갈게요. 21살 때 아무튼 주교 미텔 주교한테 이렇게 대학을 설립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미텔 주교가 그 거절하셨죠. 그리고는 24살 때 장녀 현생 출생, 27살 때 장남 분도
출생. 근데 분도 이 장남은 12세에 사망합니다. 28세인 1906년에 안중근 일가는 진남포 영종동으로 이주했다가 29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주 국채 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요. 사업도 했는데 1907년이면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하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도로 건너가서 공부 후진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선바위 부근에서 사격 연습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공부보다는 무장투쟁. 그러시고는 1908년 30살 때 이때부터는 굉장히 조금 깨어 계신 분 같았는데 아무튼 의병대장을 지도하고 이끌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깨우치는 것보다 무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게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9년 31세에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고 가서 이렇게 10월 26일 날 아침 7시입니다.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행을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는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처음 3발을 발사했는데 3발 다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킵니다. 나머지 총알이 남았지 않습니까? 4발을 더 쏘았는데 4발 모두 다 이토 히로부미 주변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모르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4발을 다 명중시키고 1발을 남겼습니다. 1발은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사를 마친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꼬레아우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당당히 잡혀가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일대기를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은 왜 안중근 의사를 기려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왜 기념사업회까지 만들면서 기릴 만한 그런 위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위대한 영웅과 위인이 많은데요. 네. 이제 연보를 짧게 말씀하셨는데 안중근 의사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안 의사께서 남기신 안은철 역사, 네. 안중근 자서전을 좀 종합할 필요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감옥에서 네. 그냥 쭉 쓰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어려서 안중근 의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면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고 특히 그분이 또 천주교 신자셨으니까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갔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던 터에 외국 생활하게 되면 다 누구나 애국자가 되는데 예. 저도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사에 대한 또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1985년부터 성심여자대학교에서 종교학 강의를 했었는데 한 20년 동안 네. 그때 3, 4, 5, 6월인데 3월이 되면 첫 학기잖아요. 예. 26일 이렇게 순국일을 맞게 되는데 순국일 전주에 제가 안의사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강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부담을 느끼지만 또 학점이 이제 관련돼 있으니 학생들이 억지로 써내죠. 해야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면은 제가 또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내용에서 종합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 하면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사살한 애국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있죠. 그분의 삶을 종합해 보니까 이분은 사상가시다. 네. 또 학교를 세우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시다. 예. 그뿐 아니라 아주 돈독한 가톨릭의 신앙인이시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또 종사하셨고 또 국제보상운동에도 뛰어들으셨던 정말로 살아있는 그 지성인 선각자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안은철 역사를 보면서 더 감동을 받았던 게 그
글이 감옥에서 쓰신 글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감옥 갔다 와서 그걸 읽으니까 100년의 시기를 넘어서서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았어요. 예. 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반부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로서 또 자기의 세례를 주신 빌렘 신부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전도 회장, 복사, 사무장 역할을 하셨어요. 비서랄까? 한 6, 7년 동안 아주 훌륭한 돈독한 가톨릭 신자신데 그 당시에 천주교 교리, 하느님의 존재, 영혼의 존재,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서의 의미, 예수님의 사상, 또 진실을 따라야 되는 삶,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서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유언의 말씀은 참 진지한데 그 안에 당신의 신앙이 녹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특히 더 감동을 받았었는데 아까 우리 주진희 기자님이 안의사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저는 안의사의 삶의 특징을 18살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보통 청소년이죠. 놀기 좋아하는 네, 청소년. 잘 놀고 부잣집 아들이 또 이화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네. 안의사는 공부 쪽보다는 좀 노는 네. 골목대장과 같은 예. 그런 아주 그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있는 그 꽃을 따르 하다가 막 죽을 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죽음 직전의 체험이 그 안에서를 키워줬고 그다음에 조금 세례받은 다음에는 그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옹진군의 그 군부대에 있는 사람이 남의 부인을 이렇게 맞으면 뺏는다 그럴까? 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또 누명 씌우고 그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옹진군에 있는 김중환이라는 그 전 참사는 남의 한 5천냥 돈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에 맞서서 권력자들인데 그 황해도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정의감에 불탔던 청년.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을 던지면서 민족을 위해서 산화하셨던 그 헌신의 삶으로 이끌지 않으셨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버지 훌륭하셨지만 할아버지, 안인수 할아버님이 손자를 아주 아끼시면서 한자 교육 시키시면서 잘 키우셨어요. 이른바 인성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죽음이 뭔가 아주 슬픔을 만끽하면서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안의사의 그 세례받기 전에 밑바탕이 되었고 또 그 아버님께서 이제 일본에 유학 가시려 하다 못 가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피하시면서 가신정변 이후에 예. 피하시면서 또 그 당시에 그 동학군들하고 이제 전쟁하는 과정 속에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윤중 또 민영준 이분들이 맡겨놨던 쌀 천석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뺏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네.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리고 다 또 어려운 사람 나눠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요새의 표현 좀 부정축제한 쌀들이었죠. 예. 그거 우리가 뺏어서 다 나눠 먹고 잘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셨었는데 예. 9.4일생으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명동성당에 피신하셔서 프랑스 시민이 만나시면서 이제 천주교를 접하시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시대 1880년 90년대 네. 시대적 배경과 함께 아버지의 삶과 또 안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가톨릭 입교하게 되었는가를 아시고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뮤테일 주임 찾아가서 대학 설립을 건의한 것은 그 뒤에 예. 이 성당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신자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결의 모두가 더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범학교를 좀 설립해 주십사 간청했는데 그 뮤텔 주교님이 거기까지 못 미쳤어요. 프랑스 분이시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깨어난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 종속적인 신자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에서의 그 큰 뜻을 수렴하지 못했던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이사의 그 밑바탕의 정의심, 약자를 위한 헌신, 또 불의와 맞서 싸웠던 내용들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이제 결의를 위해서 우리 침략자 이등방문을 제거한 거기까지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훌륭해지셔서 무장 독립주의까지 그거 가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독립항쟁은 한 4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네. 첫째는 무장투쟁하신 분들이 있고, 예. 둘째는 국내에서 항쟁해서 싸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우리 여운형 선생 같은 분 나중에 국내에서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야 국내에서 싸우는 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싸우는 분들이 외교론으로 중국 대륙에서 싸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또 한 분들은 그 여타 지역에서 뭐 후원을 한다든가 물품을 보내준다든가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크게 이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실력 양성 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 전체적인 독립항쟁에 다 거의 다 참여를 하셨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중요성은 실력 양성 운동에서 무력 투쟁까지 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과 북이 체제를 달리하면서 독립운동가 항쟁하신 분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남쪽에서 존경하는 분들하고 북에서 존경하는 분들하고. 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남북이 같이 존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남북의 화해, 민족의 네. 화해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신부님이 한 20년 전에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남북 그 공동 행사를 하시면서 네.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해서. 총장님 아까 신부님께서 안중근 의사의 훌륭한 점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한량이기도 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음주 그 본인이 자서전에 쓰셨어요. 네. 음주 가무, 네. 기치준마 이런 걸 좋아하신다. 음주 가무가 뭐예요? 기생집 가고 술 마시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 기생집 가서 자기가 사고 친 얘기도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대단한 건 그 좋아하는 술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예. 술을 끊어요. 단번에 끊죠. 끊죠. 끊는데 언제 다시 마시느냐 네. 본인이 정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라가 독립되는 날. 네. 그래서 제가 신부님 모시고 일을 하면서 저도 술 좋아했거든요. 네. 많이 드셨죠. 술을 2004년 1월 1일 날 끊었어. 저도. 언제 술 드실 겁니까? 통일되는 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 연해주로 가죠. 가서 이제 무장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그 나서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갑니다. 근데 독립운동이 처음 쉽지는 않았어요. 그 의병들을 데리고 전투들을 하기는 했는데 전투에서 승리도 했어요. 근데 모함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을 하실 때 네. 그 연해주가 파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최재형 선생이 그분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분이에요. 네. 조선 사람이었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이범윤 선생이 가 계셨어요. 그 러시아 미국 공사했던 이범진 동생. 예. 그다음에 그 이범진의 아들 이휘종 선생 거기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패가 예. 파벌이 많았어요. 서북파라 그래서 한경도 사람들. 예. 그다음에 기호파라 그래서 충청도 뭐 경기도 사람들. 그다음에 이 황해도 분들 뭐 이런 파벌들이 많았어요. 이 안에 항쟁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이분들로부터 이렇게 질시나 이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죠. 독립운동할 때도 고생하셨잖아요. 고생 정도가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뭐 끝에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 죽이러 나오게 될 무렵에는 예. 거의 배척을 받았죠. 네. 3089님.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언제 죽이나요? 그거 듣고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내리고 있답니다.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달려가서 내일 해야 돼. 아니, 오늘은 돌아가신 날이라니까.
아니 이등방문 죽인 날이 아니고 오늘 돌아가신 날이에요. 26일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일단 돌아가신 얘기를 해야죠. 일단 총은 시원하게 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자고요. 지금 저희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연해주에 거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극 중에. 네, 그럼 그렇게 이렇게 네. 제가 압축을 네. 하고 싶은데요. 네. 조금 건너뛰는데 안희사께서 독립운동 의병 활동을 하실 때 일본 군들 또 일본 상인들을 체포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 계셨던 그 어민섭 대장이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죽여버리자. 예, 그렇죠. 이렇게 안을 냈는데 네. 안중근 의사께서 포로를 우리가 스위스 만국 공법에 의해서 대접을 해야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로 학살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결국 그 일본 군인들에게 항복을 받고 그분이 예. 또 이등방문을 또 비판했어요. 예. 아주 잘못됐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의해서 그 사람들 풀어줬는데 그만 그게 화근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일본 군대에 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렀잖아요. 일렀어요. 네, 우리 독립군들이 완전히 그냥 이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한 45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피신해서 아주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데 네. 돌아오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안희사께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심하신 게 자기의 오해도 풀 겸 예. 진심도 확인할 겸 더 큰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수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이등방문이 그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 예. 동료들 몇 분들과 함께 하얼빈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1909년 10월 26일 아주 우리 민족의 쾌거인 그 침략자 이등방문을 이제 사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뭐 윤원일 우리 청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교수님이 네. 잘 말씀하세요. 그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가셔서 김성백 선생 집에서 주무셨는데 네. 거기서 돈을 구했으면 장춘으로 가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관리하는 철도, 일본이 관리하는 철도가 갈라지는 데가 거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등방문이 오면 거기 꼭 서요. 네. 확실한 데는 거기였거든. 네. 그래서 거기 가시려고 돈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돈을 못 구한 거예요. 네. 돈을 못 구해서 다시 하얼빈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주살하게 되거든요. 네. 이 주살은 이제 죄인을 죽인 게 주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 사건이 우연에 의해서 네.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날 근데 거사가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일본에서 가장 실력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실력자였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경호도 어마어마했고요. 군대가 경호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알지도 못합니다. 얼굴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예, 러시아 어떻게 그런 정부가 일이, 예? 일본 영사관에다가 예. 우리가 경호를 하겠다. 예. 그리고 검문 검색을 다 하고 펜스를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겠다 그랬는데 카와카미 영사가 예. 우리 여기 일본 사람들은 이등공을 다 보고 싶어 하니까 예. 경비를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그 경비를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진짜 다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들. 경비하지 마라, 경호하지 마라. 그다음에 돈을 못 구해서 장춘 관성자까지 또 못 가신 거. 이런 것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주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들이 되는데 아니, 하늘의 뜻이야 진짜. 저희 총장님 오래오래 준비했고 막 마음속에 단지도 하고 막 결심도 하고 굉장히 준비했는데 하늘의 뜻 쉽게 아니요. 이등방문을 죽이고 싶었지 죽인다고 결심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등방문이 오는 건 네. 그 만주를 미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도 부설하고 하려고. 네. 그래서 갑자기 일본에서 러시아 쪽에 협상을 요청하는데 일본 쪽에서 제일 최고의 대신을 보낸 거지. 예. 그 급이 안 맞아요. 까까초포하고. 네. 그런데 우연히 진짜 이등방문이 가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이 겹쳐서 이등방문을 죽이게 되거든요. 네. 그건 안중근 의사의 숙명적인 시대적인 책임 그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죽은 거야. 네.
여우볼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우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의 계급.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중국에서 벌인 짓을 이렇게 보면 저기 아베 생각도 좀 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쏘아서 3방을 이토 히로부미를 맞췄어요. 패가 첫 번째 첫 발이 이제 왼쪽에서 관통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나와서 그 몸 안에 있어요. 예. 그 탄환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었어요. 이등방문을. 네. 그런데 그 첫 발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에 보면 어디 이등방문이 총 맞고 나서 죽기 전에 누가 나한테 총 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 왜. 첫 발에 죽었대. 네. 첫 발에. 그러니까 이등방문 시신에 네. 안희사의 총알이 지금 잘 보관돼 있어요. 네. 한 방에 보내셨답니다. 한 방에 보내. 일단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안중근의 역사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의거를 완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버리는 얘기 그 다음에 진술 이게 혁명이고 철학이고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윤봉길 의사 자제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도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함성우 신부님 윤원일 총장님 모셔서 다음 시간에 총 쐈습니다. 총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신부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 쐈습니다. 네, 안희사의 삶을 오늘과 내일 모레 모두들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